네, 녹화 버튼을 안 누르고 있었어요. 네, 여하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알아서 다행입니다. 이번 시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선의 경제 파트 2입니다. 지난 시간 같은 경우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실질적인 경제 활동, 농사, 상업, 수공업, 그리고 광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볼까요? 일단 먼저 농업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농업. 우리가 언제나처럼 조선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전기 같은 경우는요, 어떤 농사를 짓는 방법들이 있었느냐. 첫 번째로 직파법, 두 번째로 시비법이 있었는데요. 직파법 같은 경우는요, 씨 뿌리기예요. 씨 뿌리기. 직접 이렇게 직접 뿌린다, 직접 던진다. 직파법. 그리고 시비법 같은 경우는 비료 생산과 관련된 건데요. 이 비료의 질이 좋아지면 농사를 짓지 못하던 땅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농업 생산량이 증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 시기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본 거는 나라에 내는 세금이었잖아요. 그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땅 주인한테 내는 또 돈도 있었겠죠. 그거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지불을 했느냐? 타조법이었습니다. 타조법. 이 타조법은요, 병작반수라고도 하는데요. 반수. 병작반수라고도 하는데, 이 타조법은 얼마나 내는 거냐면, 생산량의 2분의 1을 지불하는 겁니다. 많은 양이죠? 그 해에 생산량을 둘이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쌀 2가마니가 나왔다. 그러면 한 가마니를 땅 주인한테 지급을 하고 한 가마니를 갖는 겁니다. 그게 타조법이에요. 되게 많이 주죠. 그리고 농사를 진흥시키기 위한, 농사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농사에 관련된 책을 내는데요. 대표적인 거를 2가지 정도 말씀드리자면, 일단 빼놓을 수 없는 농사직설이 있었습니다. 농사직설은 세종 때.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 금양잡로? 네, 금양잡로. 금양장로. 이거는 강희맹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강희맹은 성종대 사람입니다. 성종대 사람인데 금양이라는 곳이 시흥이에요. 시흥. 근데 이 금양에서 쓴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처럼 조선 전기와 후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조선 후기를 나누는 기준은 1592년이죠. 이제 뭐 귀에 못이 박혔죠. 그러면 이제 조선 후기에는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직파법이 어떤 걸로 바뀌게 되냐면, 이양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양법 같은 경우는, 조선 후기에 전국적으로 보급이 되는데요. 근데 처음 소개된 건 고려 말입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정보가 1초, 10초, 1분 만에 퍼지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양법이라는 게 고려 말에 처음 소개됐으나, 조선 후기가 돼서야 전국에 보급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지문에 조선 때 처음 보급되었다. 이러면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양법이 전국적으로 보급이 되었는데, 이양법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논농사 짓는 방법 다 알잖아요. 모내기 하는 거. 모내기법입니다. 모내기법. 네, 모내기법. 이 이양법의 효과가 무엇이었느냐? 생산량이 증가가 됐겠죠, 당연히. 생산량 증가. 생산량이 증가됐을 때 어떤 영향을 가져왔느냐? 생산량이 증가가 됐다라는 건 이제 남는 물건이 생긴다는 얘기였죠. 우리가 한국사능력검정 시험 공부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들어왔던 얘기인데, 잉여 생산물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게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생산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생긴 거예요. 남는 물건이 생겼으니까 남는 물건 이제 갖다 팔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계속 이야기해 왔던 것이지만 이것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가진 않습니다. 다른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은 한 평이라도 생산량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뭐 10평과 한 평이면 차이가 훨씬 더 컸을 거고요. 그래서 요 시기에 점점 더 부를 늘려나가는 사람들이 생기는데요. 넓은 땅을 경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광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광작. 넓은 땅을 이렇게 재배를 하는 거예요. 넓은 땅에서. 그러면은 이 광작하는 사람들에게서 또 땅을 얻어다가 이렇게 뭐 소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내 땅은 있지만 조그만한 땅에서 이렇게 우리 가족끼리 먹고 살 만한 뭐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죠.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생긴 겁니다. 빈부격차. 광작 그리고 광작이 아닌 사람들 간에 빈부격차가 생기게 된 거죠. 근데 예전에는 이 격차가 신분 대 신분으로의 격차가 생겼다면 이제부터는 경제적인 격차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경제적인 격차가 생기게 됐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12법을 통해서 땅이 계속 비옥해진 거잖아요. 땅이 비옥해졌다라는 건 땅에 영양분이 많다라는 거고, 여러 번 작물을 수확을 할 수가 있게 됐다라는 뜻인데요. 계절이 계속 바뀌니까 같은 작물을 여러 번 수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땅에서 두 가지의 작물을 수확하는 걸 우리가 이모작이라고 합니다. 이모작은요, 보통 보리 그리고 쌀 이렇게 같은 밭에서 다른 시기에 다른 작물을 재배를 했다라는 거, 뭐 이모작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조선 후기 같은 경우에는 타조법 대신에 도조법으로 그 땅 지세를 이제 지불을 하는데요. 도조법. 이 도조법과 타조법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도조법은요, 얼마 낼지를 미리 정해놓고 들어갑니다. 얼마 낼지를 미리 지불액을 결정한다. 자, 이게 왜 결정적인 차이냐면요. 예전에는요, 얼마가 나오던 간에 그 생산해낸 양의 반을 지불하면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엔 좀 크게 잡을까요? 10가마니를 생산을 하면 5가마니를 땅 주인에게 줬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요, 여기서 10가마니가 나오건 100가마니가 나오건 1000가마니가 나오건 상관없어요. 미리 약속을 해놓고 우리가 뭐 5가마니를 미리 약속을 해놓는 겁니다. 여기서 100가마니가 나오건 1000가마니가 나오건 상관없이 5가마니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반대로 손해보는 사람도 생기겠죠. 5가마니 약속했는데 4가마니밖에 생산을 못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생겼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도저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미리 지불액을 결정해 놨기 때문에 이거는 그 지불의 방식이 신분제에서 계약제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왜? 보세요. 이거는요, 그냥 얄짤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생산하던 간에 내 거의 반을 뺏기는 거예요. 근데 이 도조법 때는요, 반 내놔라고 하면 계약이 성립을 하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내 거의 반을 뺏긴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 계약이 안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예전 같으면 양반과 그냥 일반 그 양반과 뭐 양천제였기 때문에 사실상 세부적인 구분은 뭐 공식적으로는 없었지만, 사실상으로 양반이고 양반이 아닌 사람이랑 계약을 해버리면
그때는 양반이 그 계급으로 누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신분으로 누를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양반이건 뭐건 간에 둘이 계약을 하면 이미 그 계약은 경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신분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경제적인 계약이 되었다라는 걸 이 도조법이 의미하는 겁니다. 네, 요거 이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 시기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 또 이때도 책을 편찬을 했겠죠. 이번에도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번에는 이름이 비슷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농가 집약입니다. 농가 집약. 이 농가 집약이라는 책은요. 농사직설이랑 금양잡록이랑 하나는 사시 뭐였지? 하여간 책 세 권을 요 책 세 권을 좀 수정도 하고 이렇게 증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책을 모아 놓은 겁니다. 그게 농가 집약인데요. 이거는 이제 신숙이라는 사람이 했고요. 이 사람은 효종 때 이제 편찬된 책입니다. 효종 때. 그리고 뭐였지? 아, 색경. 네, 색경. 아, 갑자기 헷갈려가지고 색경. 이 색경 같은 경우는 박세당인데요. 이 사람은 저기예요. 이 사람은 숙종대입니다. 숙종대. 이 색경 같은 경우는 색다른 경작이에요. 색다른 경작. 근데 요거는 색다른 거는 쌀이 아닌 거잖아요. 쌀은 누구나 다 농사 짓는 거니까 색다른 작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쌀도 물론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작물들에 관한 뭐 그런 책입니다. 이게 색경이다. 농업 파트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상업 얘기를 보도록 할게요. 상업. 잠깐만요. 네, 죄송해요. 이제 상업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업. 이 상업 같은 경우는요, 또 방금과 마찬가지로 조선 전기와 후기로 나눠 봐야겠죠. 상업. 조선 전기에는요, 조선은 어떤 사상으로 건국이 된 나라죠? 네, 성리학입니다. 성리학. 대답할 시간 기다려준 거예요. 대답할 시간. 성리학입니다. 성리학. 이 성리학이라는 건요, 이라는 건 검약이라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검약이라는 건 그냥 쉽게 얘기하면 검소하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검소하게 살고 절약하면서 살고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업이라는 건요, 돈을 버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면은 검소하게 살고 절약하면서 살고 이런 사람들한테 너 돈을 많이 벌어라 라고 얘기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상업을 되게 천시를 해요. 상업을 천시를 하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농업은 중요하게 여기고 상업은 그 좀 덜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해서 중농 억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농업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상업은 억제한다. 이 중농억상의 사상. 그러니까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자연적으로 상공업은 발전이 좀 늦었겠죠. 네, 좀 늦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가 이제 조선 전기의 상업이라면 조선 후기의 상업은 다시 한번 1, 5, 9, 2 조선 후기의 상업은 이것보다 좀 더 발전된 상태로 그리고 활발한 상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농업 생산량의 증가로 인해서 상품화폐의 가치가 증가했다. 화폐 가치가 올라갔다라는 거, 요거를 기본으로 깔아놓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 상품 화폐에서 화폐는 어떤 화폐가 유통이 되었느냐? 상평 통보가
상평통보가 유통이 되었습니다. 이 상평통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검정색으로 쓸까요? 인조 때 시도를 해요. 상평통보라는 화폐를 유통을 시키자고 시도를 하는데 이때는 실패를 해서 다시 다 걷어들여요. 근데 나중에 숙종 때가 되면 상평통보가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유통이 되게 됩니다. 숙종이 참 많은 일을 했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상품화폐 같이 요 경제 시장을 돌리던 그 상인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인은 두 종류가 있었어요. 관허 상인과 그리고 이 정도로 잡을까? 네. 이 정도. 네. 관허 상인과 그리고 사상. 이건 사립학교 할 때 그 사자입니다. 사상, 민간 상인, 그리고 관허.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그런 상인이 있었습니다. 먼저 관허 상인은 세 종류 정도로 1, 2, 3 네, 세 종류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시전상인, 그리고 두 번째는 보부상, 세 번째는 공인. 네. 먼저 공인부터 얘기하자면, 공인은 우리가 언제 나왔죠?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동법 때 나온 거예요. 대동법 때 대동법 때 이제 특산물을 지세로 바꾸게 되었잖아요. 그 특산물 개념을 지세로 바꾸게 됐답니다. 한결에 12두 그렇게 바꾸게 되었는데, 그때 특산물들을 이제 조달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이 공인이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거 기억하시고요. 시전상인은요, 중앙입니다. 한양이겠죠. 네, 한양. 그러니까 수도에 있었던 시장을 시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전은 고려 때도 이제 적극적으로 설치가 되었고, 조선에도 적극적으로 설치가 되었었습니다. 네, 이 시전 상인 같은 경우는 시전 상인들이 그 세력을 늘리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그게 금난정권인데요. 금난정권. 이 금난정권은요, 난전을 금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난전은요, 시전이랑 좀 대비되는 말인데요. 시전은요,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 허가받지 않은 물품들을 팔았던 시장이 난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난전을 금지하는 권한이 이 시전 상인들한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물건을 팔고 남들 물건은 못 팔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난정권을 통해서 시전 상인들이 권한이 많이 올라갔겠죠. 근데 이것이 언제 요 금난정권이 없어지느냐? 신해통공 어디서 나왔죠? 신해통공은 정조 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신해통공이라는 걸 설치를 하고 시전 상인의 권한이 비교적 억제가 되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시전상인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한국중앙총상인회로 발전이 됩니다. 이거 추가적으로 나중에 나올 거니까요.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부상 같은 경우는요, 지방이에요, 지방. 네, 지방 상인들입니다. 잠시만요. 자꾸 전화가 오네. 네, 지방입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장시라고 해요. 장시. 장시. 근데 이 장시는 지방에 있는 시장이잖아요. 이 보부상들은 이 장시와 장시를 돌아다니면서 연결을 하는 역할을 했던 상인들입니다. 이 보부상 같은 경우는요, 나중에 어떻게 발전하냐면, 여기는 한국협회로 발전이 됩니다. 발전이 됐다라기보다 한국협회에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세력들이 보부상 세력들이었거든요. 공인 방금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번엔 사상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사상 같은 경우는 지도를 좀 그리면 편할 것 같아요. 이번엔 좀 글씨가 들어갈 테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35를 그려볼게요. 네. 네. 이 대한민국 지도가 있죠. 지도에다가 제가 표시를 해 볼게요. 먼저 여기가 의주입니다. 의주에는 만상, 의주. 그리고 좀 더 내려와서 평양, 평양은 유산, 유산. 네, 평양. 그리고 조금 더 밑에 송산, 여기는 개성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서울입니다. 서울은 경강상이, 서울. 그리고 여기 부산입니다. 부산. 부산의 동래항이에요. 동래항. 부산 동래항은 내상. 동래라고 쓸까요? 동래. 동래라고 쓰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동래항이 그 임진왜란 때 동래항 전투에 대해서 그려놓은 그림도 있고요. 이 동래라는 이름을 부산 사람들은 당연히 알겠죠. 동래구라는 데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동래 하면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곳이다라는 거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동래라고 쓴 거예요. 이 중에 중요한 좀 알아둬야 되는 상인들은 어떤 세력이냐면요. 송상입니다. 송상. 일단 처음으로 송상을 좀 알아놓았으면 좋겠는데요. 송상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개성의 특산물은 인삼이잖아요. 인삼. 인삼이 이제 특산물이고, 이 사람들은 중개무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중개무역. 이 중개무역 같은 경우는, 이제 의주의 만상과 동래, 그 부산의 내상을 연결을 하는 이 중개무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중개무역 기지를 세웠을 거 아니에요. 이 중개무역 기지를 송방이라고 합니다. 송방.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놔야 할 거는 이 경강상인인데요. 경강상인 같은 경우는 이 중앙에 있는 상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주로 했던 역할이 뭐냐면 조운이라는 게 있었어요. 조운. 이 조운이라는 건요. 그 말하자면 그 배로 물자를 운송하는 게 이제 조운인데요. 보통 세금 그 지방에서 쌀을 이제 세금으로 올려야 되는데 이거를 말에 태워서 보내면 말이 너무 지치고 늦고, 그리고 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이 들면 그걸 다 어떻게 옮겨요. 그러니까 곳곳에 이제 배를 이용해서 이제 한양으로 세금을 이렇게 옮기는 그걸 이제 조운이라고 했었거든요. 이 경강상인들이 이 조운을 관리를 하는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선상. 이제 배를 가지고 무역을 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래서 포구, 그러니까 항구 같은 거죠. 포구를 통해서 무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구 무역을 하면서 그 곳곳에다가 이제 여관이라던가 술집이라던가 이런 걸 차려요. 그거를 객주, 그 다음에 여각, 뭐 이런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무역과 사무역을 좀 알아볼게요. 공무역은 나라에서 하는 무역이고요. 사무역은 뭐 민간에서 하는 무역이죠. 이 공무역을 개시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사무역을 후시라고 하는데요. 이 개시 같은 경우는 어디서 열리냐면요. 개시 같은 경우는 개시가 어디지? 개시는 여기고요. 개시. 그리고 후시는 여기고. 그 다음에 요 의주에서는 개시와 후시가 동시에 열리고요. 역시 요 부산에서도 개시와 후시가 동시에 열립니다.
네, 요거는 이제 공무역과 사무역 어디서 열렸는지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렇게 하면 이제 상업도 이 정도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상업도 이 정도. 네, 보통 영상이 끊기면 그 띠릭 하는 소리를 제가 듣는데 열심히 해놓고 띠릭 하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네, 어쨌든 그 끊긴 부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끊긴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되게 다행히도 그 뭐냐 저기 그 상업에서 딱 끊겼더라고요. 아우 굉장히 다행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수공업과 광업에 대해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공업과 광업 같은 경우는 조선 초기에는 관영, 그러니까 나라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조선 전기에 나라의 그 역 제도 있었죠. 그 군역, 부역 이런 것들 중에 군역, 유역 이런 게 있었는데 이 유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라고 했었죠. 근데 관영으로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다 보면 유역을 동원을 해가지고 사람 이런 경제 활동을 했을 텐데 요 조선 후기를 넘어가면서 부역이 감소가 되었다라고 했죠. 부역의 효과가. 그래서 조선 후기가 되면 이러한 변화들이 생깁니다. 먼저 수공업 같은 경우에는요. 그 수공업과 광업은 공통적으로 이제 민간적으로 경영이 돼요. 그거가 이제 기본이고요. 이 선대제라는 건 뭐냐면요. 미리 대금을 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상업이 되게 활발했다라는 거잖아요. 상업이 활발했다라는 건 시장에 돌아다니는 상품들이 많았다라는 뜻이 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대제 같은 경우는 그 상품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공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미리 돈을 대주고 요만치를 생산을 해달라라고 발주를 넣는 거죠. 그걸 선대제, 미리 대금을 지불한다고 해서 선대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공업도 이렇게, 그러니까 공업과 상업을 합친 말이 상공업인데요. 이 수공업이 이렇게 또 활발해지다 보니까 독립적으로, 전문적으로 수공업만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이 광업 같은 경우도 역시 민영화가 되었는데요. 민영화라고 하니까 좀 정치적인 것 같네요. 좀 기분 나쁜데. 여하튼 그 민영화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좀 네, 여기까지. 그, 네, 어쨌든 그 광업도 민영으로 이렇게 네, 변했는데요. 이 민영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설점수제라는 제도가 생기는데 이거는 그 광산 설치를 민간에 인정을 해주되 나라에 세금을 내라라는 제도가 설점수세입니다. 그 언제나 이거 정치 얘기 계속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언제나 그 나라에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설점수제도 마찬가지로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몰래 채굴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잠채예요. 잠입한다 그러잖아요. 네, 잠채, 몰래 채굴하는 사람들도 생겼다. 그리고 광산 같은 경우는 덕대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덕대는요 여러 광산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문적으로 경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CEO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로 하고요. 그 조선의 경제를 우리가 1시간, 2시간에 걸쳐서 총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길게 알아본 이유는요. 삼국시대나 고려는 이렇게 길게 보지 않았잖아요. 대충 보고 넘어갔잖아요. 근데 조선 같은 경우는 경제 파트가 꼭 나와요. 꼭 두 문제 정도 나올 거고 두 문제 정도 나오나 그래요. 하여간 꼭 나오고 그리고 네, 뒤에 할 이제 사회 그리고 문화 파트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정치사도 많이 나오지만 이 경제, 사회, 문화 파트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그 안 나오는 부분 제끼자 해서 제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특히 뭐 화폐, 아까 상평통보 얘기했지만 상평통보를 다른 시대의 화폐들이랑 섞어놓고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도 꽤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저희 교재에 보니까 백사광인가요? 거기에 따로 떼나와 있길래 굳이 비교하는 거는 이렇게 안 넣어놨고요.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려랑 비교하는 문제들을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이양법을 조선에 처음 실시했다 이러면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고려 때 처음 소개가 되었으나 전국적으로 확산된 건 조선 때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시전 같은 경우도 조선 때 처음 설치됐다 이러면 틀린 겁니다. 고려 때 설치되었고 조선 때도 있었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사회 경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사회가 좀 짧고 경제가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아니, 경제랜다. 사회가 좀 짧고요. 그리고 문화가 좀 길 것 같아요. 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